4년이 되었습니다. 금쪽같이 귀한 2살짜리 아들도 있습니다. 시어머님이랑은 따로 분가해서 살고 있고요. 대신 친정이건 시댁이건 거리가 5분 내외로 가까워서 오고 가고 하는데 지장이 전혀 없네요. 너무 가깝기도 하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귀한 손자도 있다 보니 집에 자주 놀러 오십니다. 미칠 노릇이죠. 하루에 한 번은 당연하고 몇 번씩 본인 집인 양 왔다 갔다 하십니다. 들어오시면 곧바로 아유 덥다부터 시작하세요. 혹은 집안이 왜 이리 더웠냐 우리 손주 더위 먹겠다 하시면서 에어컨을 켜십니다. 온도를 22도로 맞춰놓고 선풍기까지 완전 가동을 시키십니다. 틀고 나서도 거의 5시간 6시간을 앉아 계시다가 남편이 오면 그제서야 남편 눈치를 보면서 춥다 타령하시면서 끄시고 저녁 드시고 가십니다. 예전에 한 번 일렀다가 남편이 엄마는 우리 집 전기세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어? 하고 불같이 화를 내서 남편이 있으면 바로 자농으로 절약 상태로 변하십니다. 밥 드시면서도 반찬이 짜내 싱겁네 다음에는 무슨 반찬 해달라 등등 타박과 군말이 많으시고요. 반찬 가게도 아니고 뭔 주문을 그렇게 하시는지 그래도 별말 않고 해드렸습니다. 해드려도 맛있다는 말 한 번도 안 하시는 분이라 매번 저녁 식사 시간대마다 반찬을 지적받으면 솔직히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입니다. 차린 밥상 다 가져가서 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거기서 남편이 또 맛있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면 엄마가 해다가 가져가라고 해오면 또 찍소리 안 하고 드십니다. 그간 참은 게 있다 보니 다른 이야기로 튀었는데 각설하고 본론을 말해볼게요. 친정엄마가 왕년에 한식조리사를 하셔서 반찬이나 국이나 간식거리 등등 잔뜩 하시는 날에 가져다 주십니다. 시어머니처럼 자주 오시는 게 아니라 2주일에 한두 번 꼴 그마저도 시어머니는 달갑지 않게 맞이하십니다. 엄마가 전화로 사돈이 자기를 반기는 것 같지 않아 서운하다고 할 정도로 눈치를 주고 무안을 주고 서로 감정이 안 좋은 것도 아닌데 친정엄마한테 자기 아들 왕년에 잘나갔던 이야기부터 자랑을 늘어놓기 일색이고 맞서서 저희 엄마도 제 자랑하면 딴청 피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기가 막혔던 건 저희 친정엄마가 오신다고 시어머니께 얘기를 하면 시어머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시다가 춥다며 에어컨을 끄십니다. 온지 5분도 안 되셨을 때도 끄시길래 얼마나 트셨다고 벌써 춥냐고 물어보면 춥다고 1시간 정도 뒤에 다시 틀어야겠다고 하십니다. 1시간 뒤에 친정엄마가 시어머니 눈치살에 모시겨 가시는 거 알기 때문인걸 누가 모르나요? 오늘도 친정엄마가 음식을 하셔서 저희 집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도 사돈 있다고 같이 시원하게 먹을 국수를 가득 챙겨 오셨는데 엄마가 오기 전에 꺼놓으신 에어컨을 엄마가 덥다고 하여 제가 켰더니 그것도 얼마 안 가 안절부절 하시더라고요. 화장실 한번 다녀오시더니 사돈 춥지 않으세요? 으슬으슬 추운 게 감기가 오나 보네 하면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끄시는 거입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참다 못한다는 시어머니한테 얇은 이불을 가져다 주고 어머니 지금 너무 더워요. 푹푹 쪄요 하고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그랬더니 너 이게 뭐 하는 짓이니? 나이 든 사람들은 감기 걸리면 늙어서 잘 낫지도 않아 이불 덮는다고 뭐가 달라지니? 하시면서 이불을 옆으로 밀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놓고 선풍기는 왜 쓰고 계시는지 그럼 온도 올린다고? 22도에서 29도를 올려놓고서도 추우면 꺼드린다고 그랬더니 얼마 안 가서 춥다고 하시더군요. 정확히 1분도 안 됐는데 말이죠. 여전히 선풍기는 틀고 계시길래 그럼 어머님 선풍기 바람을 쐬지 마세요. 아무래도 찬바람이 들어서 더 추워하시는 것 같은데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면서 선풍기를 머리를 엄마와 내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시어머니가 웃음냐? 라면서 소리를 빽 지르시더라고요. 그리 귀하게 여기던 손주가 놀라 울기 시작하고 엄마도 놀라서 진정하라고 하고 시어머니는 일어나서 에어컨 끄시더니 쓰지 말라고 전기세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하시더니 본인 집으로 가셨습니다. 친정엄마는 시어머니한테 죄송하다고 일단 사과하라고 하는데 저는 이 기회에 어떻게든 시어머니가 친정엄마 우습게 보시는 거 잘라내고 싶습니다. 저렇게 별일 아닌 일에 버럭 화내시는 것도 친정엄마를 우습게 보는 거 아닌가요? 아깐 또 남편한테 전화하셔가지고는 자기가 춥다고 했는데 며느리같이 엄마 덥다 한다고 에어컨 안 끄고 선풍기 머리도 돌려버렸다고 화딱지 나서 죽을 것 같다고 하셨다네요. 남편이 말했대요. 엄마 그러면 에어컨 안 끈 건 그렇다고 쳐도 선풍기 머리 돌린 건 잘한 거 아니야? 엄마 춥다고 해서 돌려준 거 같은데 배려해준 거 가지고 뭐라고 하면 어떻게 도대체 뭐가 불만이야? 그렇게 며느리한테 불만이면 집에 오지 말아야지.
장모님한테 내가 뭐가 돼? 그리고 정작 엄마는 집에 에어컨도 있으면서 왜 우리 집에 와서 전기세 축내는 거야 했더니 아들색이 필요 없다 하시면서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내일이야 본인 자존심이 안 올 것 같은데 다음에 또 오실 것 같은데 그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사람 무안주는 데에는 정말 선수예요. 어떤 식이냐면 엄마가 주변에 웃긴 얘기나 사람들 얘기를 하면 웃어주지도 않고 다른 거 쳐다보고 있고 아기랑 놀고 있고 심지어 말하는 도중에 아기랑 노래를 불러요. 네, 이건 무안이 아니라 무시죠. 이런 거 보면 저도 화가 치밀어요. 저희 엄마인데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이건 아니다 싶으면 일부러 시어머니 수위시켜놓고 과일이나 새로 산 옷 드리거나 보여줄 땐 항상 엄마 이거 먹어봐, 엄마 이리 와서 이것 좀 봐줄래, 이런 식으로 제 딴에는 대응 아닌 대응을 해요. 이마저도 시어머니가 굳이 와서 보고 쓴소리 남기면 다 무시합니다. 엄마 말만 듣습니다. 그럼 시어머니가 궁시렁거리면서 방을 나가요. 과일도 시어머니가 떫다고 해도 엄마는 달다 하시거든요. 제 입에도 달면 단 거예요. 아니 안 달아도 안 떫으면 그땐 그냥 떫으시구나. 그럼 엄마랑 제 입에는 달달하니? 저희가 다 먹을게요. 하고 과일을 하나 더 안 찍어줍니다. 매번 이런 식으로 돌고 돌죠. 또 눈치를 주는 것도 엄마더러 사도는 집에 언제쯤 가실 거예요. 누워있고 싶은데 어른이 있으니 그러질 못하겠네요. 사실 이 말은 더워서 못 참는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죠. 기똥차게 눈치를 줍니다. 엄마도 심기 불편하면 표정을 확 굳히고는 시어머니가 다음에 뭐라고 말하든 들은 척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약속이 있으신데도 시어머니 골리신다고 약속도 30분이건 1시간이건 미루시고요. 저번에는 눕고 싶은데 어른이 있어 못 그러겠다 했을 땐 엄마가 먼저 누우셨습니다. 누워서 TV 보고 아기랑 놀고 하니 뭐가 불만인지 유치하게 아기랑 못 놀게 하고 결국 아기가 짜증이 나서 울어버리고 하시는 짓이 정말 애도 아니고 눈꼴이 시려요. 에어컨 시어머니 집에 2대나 있어요. 저번에 남편이랑 아기랑 저랑 시어머니 집에 가서 에어컨을 틀었다가 남편 등을 맞고 욕이란 욕은 다 들었습니다. 남편은 엄마가 우리 집에 와서 에어컨 쓰는 건 생각도 안 하냐고, 우리가 이따가 가면 얼마나 이따 가냐고, 여태 엄마더러 우리 집 전기세 내라고 안 한 걸로도 고마워해야지, 고작 1시간 있다 간다고 에어컨 못 틀게 하느냐고, 뭐라고 하니 너 말대로 고작 1시간 있다 가면서 왜 틀느냐고 하십니다. 그래서 남편이랑 저 곧바로 그날 시어머니는 햇볕 잘 든다고 오늘 여기서 하룻밤 잔다고 하고 하루 종일 에어컨을 돌렸네요. 무엇보다 제가 이 글을 올린 주된 이유는 제가 대응을 아예 할 줄 몰라서 대응 방법을 묻는 게 아니라 하고 있음에도 목석처럼 변함없는 시어머니를 어떻게 하는 애는 거였는데 제가 뒷말을 다 잘라먹는 바람에 저도 저희 엄마도 쓴소리를 듣게 됐네요. 저는 제 할 말 다 하는데 이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꼭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들 감사드립니다. 댓글 다음에 또 그러시면 우리 더워서 계속 틀 테니 어머님은 집에 가셔서 쉬시라고 하세요. 님 말대로 집에 못 오게 하는 게 최고예요. 미주알 고주알이 있었던 일 다 남편한테 말하고 앞세워서 못 오게 만드세요. 아니면 그냥 부부가 찾아가세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2번째 사연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부모님 일 때문에 일본과 홍콩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흔히 말하는 한국 문화에 적응 못하는 게 좀 있고요. 부모님도 젊은 시절부터 외국 회사에서 일하시고 그래서 그런지 딱히 자식이 엇나가지 않는 이상 터치하지 않고 각자 삶을 살아왔습니다. 남편하고는 일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만났습니다. 연애할 때부터 한국 여자 같지 않아서 좋다고 하기에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한국 여성을 일괄적으로 나쁘게 말하지 말라 이런 식의 논쟁을 자주 했습니다. 또 결혼 후에는 서로 자기 집 잘 챙기고 자기 부모님께 잘하자. 난 너에게 우리 부모님 때문에 부담 주는 일 없을 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혼 후 거주지 및 직장을 한국으로 옮겼는데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저 너무나 괴롭고 힘듭니다. 시어머니가 툭하면 오셔서 일주일간 주무시고 가십니다. 직장 다니는 저를 붙잡고 집안일을 이렇게 하는 거다. 내가 너를 가르쳐야 하는데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하는데 네가 일을 할 줄 모르는구나. 저는 가사일이란 건 자기 스타일대로 하면 되는 거로 생각합니다. 굳이 제가 불편함을 못 느끼는데 시어머니 말씀대로 바꿔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저도 일하는 입장이라 가사 일만 엄정신을 쏟을 수가 없는데 왜 그렇게 저에게 집안일을 하라고 고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 아들에게는 전혀 안 시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서로 자기 집에 잘하자고 하더니 딸 없이 사신 어머니가 너 들어오니 좋아하시는 것 같다. 옆에서 얘기도 좀 하고 안 오셨을 때는 안부 문자 좀 하고 그래라 이럽니다. 남편은 자기 부모님께도 저희 부모님께도 연락을 안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원래 연락하는 거 안 좋아하시고 저와도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아주 가끔 안부 연락하는 정도입니다. 남편에게 본인 부모님은 본인이 직접 연락하라고 했는데 모처럼 이쁜 며느리 들어왔는데 며느리 연락이 좋지 내 연락이 좋겠냐 네가 좀 해드려라 이럽니다. 할 말도 없고 바빠서 단 이틀이라도 연락을 안 하면 대번에 저희에게 연락하셔. 너희 싸웠니 연락이 왜 없니 서운하구나 이러십니다. 그거 보면 남편이 제게 화를 내요. 왜 우리 어머니가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하냐 요즘은 며느리 시집살이가 심하다던데 우리 어머니가 그런 일을 당하실 줄 몰랐다 합니다. 또 있습니다. 남편이 저더러 어머니랑 목욕탕 안 간다고 서운해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이후부터는 혼자 씻었고 중학교 때 수영장 목욕탕에서 좀 안 좋은 일을 겪은 후 대중탕을 극도로 피합니다. 친어머니도 저에게 같이 목욕하자는 말을 전혀 안 하시고요. 그런데 남편은 본인 어머니는 며느리랑 하하호 손잡고 목욕탕 가서 등 밀어주고 씻겨주는 거를 기대하셨을 텐데 안 해준다면 너무하다 이럽니다. 또 제가 너무 시부모님 시댁 가족에게 벽을 쌓는다고 이제 한 가족이니까 좀 친하게 지내면 안 되느냐고 하네요. 자기가 반한 여자가 이런 성격이어서 부모님께서도 대접을 제대로 못 받아 죄송하다. 날 낳아준 부모님한테 잘해드리고 싶은 생각은 저는 없느냐고 몰아세웁니다. 좀 이성적으로 대화하자고 했습니다. 나는 내 가족에 편입된 게 아니라 우리 둘이 결합해서 한 가족이 된 거니?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가족 문화를 만들어가면 되는 거다. 때때로 안부 연락드리고 하는 건 할 수 있겠지만 매일같이 다만 너희 부모님께 연락을 드려야 하고 너희 가족 문화에 일방적으로 맞추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뭔가 단합력이 강한 가족입니다. 12월 31일은 1년의 마지막이라 같이 있어야 하고 1월 1일은 새해 첫날이니 같이 있어야 하고 구정의 월은 설날이니 같이 있어야 하고 가족 구성원이 내 생일을 맞으면 같이 지내야 하고 3살짜리 시조카 생일에 불려가서 손뼉치며 노래 부르는데 진짜 나는 왜 여기 있나 싶더군요. 부당한 거 아니야? 결혼 전엔 그렇게 서로 각자 알아서 하자 한국 여자 같지 않아서 좋다고 했으면서 왜 갑자기 나에게 한국 여자 같은 걸 기대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부모님께 죄송하다. 다 내 업보다. 불효하는 느낌이다. 우리 부모님께서 너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러는데 너 왜 그러냐? 서운하다. 정말로 스트레스를 받다 못해 이혼 절차에 대해 검색해보다가 스스로도 깜짝 놀랐습니다. 대체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 쓰고 생각났는데 부모님께 제 수치스러운 사진을 보내는 것도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이 좀 고된데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심리학에 귀가해서 피곤하고 지쳐 부엌 바닥에 앉아 억지로 빵 조각 뜯어먹는 모습 옷도 제대로 못 갈아입고 대자로 쓰러져 자는 모습 때때로 집에서 일할 때 파자마 허벅지까지 걷어붙이고 의자에 책상 다리하고 머리 대충 묶고 앉아서 일하는 모습 이런 사진을 몰래 찍어서 시부모님께 보냅니다. 귀엽다고 너 인상이 좀 딱딱한데 이런 사진을 보면 부모님도 허물없이 대할 수 있을 거라고 어떻게 말하면 그만두게 할 수 있을까요? 후기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도움도 많이 주시고 응원도 해주셨는데 이혼한다고 정신이 없어서 글도 못 썼습니다. 이제서야 마음 추스리고 인사를 드려요. 네, 저 이혼했습니다. 한국 여자 같지 않아서 좋다던 그 남자는 정작 저에게 한국 남자 같은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대리 효도만을 요구하고 절 몰아세우던 그 모습 때문에 결혼 생활이 점점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이혼을 요구했을 때마저 내가 이혼하면 우리 부모님 볼 낯이 없다라고 했던 그 사람 이 결혼이 누굴 위한 결혼이었을까요? 그 사람이 그렇게 효자였는지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2주 뒤면 일본으로 갑니다. 사랑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한국에 정착하려 했지만 제가 그렸던 결혼 생활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논쟁하지 않고 저희 집에 누군가 찾아온다는 불안감이 없는 오늘이 행복합니다. 제 인생에 이혼은 없을 줄 알았는데 그 생각으로 살기에는 제 인생이 너무 아까워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모두 감사드려요. 다음 사연입니다. 저는 30 중반이고 7살짜리 딸아이를 키우는 아이 엄마입니다. 시어머니는 벼슬이라 며느리를 무시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어머니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시어머니는 친정 부모님까지 무시하는 발언을 자주 했습니다.
저도 참을 수 없어서 시어머니에게 할 말 좀 하고 돈 가지고 협박도 했어요. 어른에게 제가 심했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시어머니에게 더 심하게 말하지 못한 것이 아쉽기만 합니다. 저희는 한 달 전까지 2년 넘게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평생 살 생각으로 들어간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는 혼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신랑이 어릴 때 이혼하셔서 혼자 사셨대요. 시어머니는 이혼하기 전까지는 전업주부였고 이혼 후에 자식들 키운다고 시아버지에게 양육비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식들 학비와 같이 목돈 들어갈 일이 있으면 시아버지가 따로 돈을 주셔서 시어머니는 딱히 돈을 벌 필요성을 못 느꼈나 봐요. 시어머니는 젊을 때 1년 정도 회사를 다닌 것 말고는 알바식으로 일을 하며 사셨다고 해요. 이렇게 살아오신 시어머니가 친정 부모님을 무시하는 발언을 저에게 대놓고 하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못 참겠더라고요. 저희 아빠 지금까지 주변 사람들 도와주면 도와줬지 피해주고 사신 분도 아니시고 큰 회사는 아니지만 젊을 때부터 한 회사에 성실하게 다니시고 얼마 전에 정년 퇴직하신 분이십니다. 평사원으로 시작해서 회사 사장님과 나중에는 형동생으로 막역하게 지내며 회사의 성장에 일조를 하셨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분이세요. 저희 아빠 가족들에게도 잘했습니다. 엄마는 약간 저보다 오빠를 위해 주었는데 저희 아빠는 아들, 딸 전혀 차별하지 않고 대해주셨어요. 오빠와 저 둘 다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아빠 수고하셨다고 엄마가 퇴직하라고 아빠에게 조르고 졸라서 퇴직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아는 분들 가게에 일 도와주러 다니면서 용돈 정도 버는데 그것은 운동 삼아 다니는 것이고 저희 부모님은 노후 준비도 다 돼 있으세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저와 오빠는 아빠에게 이제 좀 쉬시면서 여행도 다니시라고 자주 말했는데 알겠다 알겠다 하시면서 시간을 끌다가 작년에 퇴직을 하셨습니다. 결혼하고 신랑과 시어머니 용돈 드리는 문제로 얘기하다가 시어머니는 일을 안 하고 계시니 용돈을 드려야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희 부모님은 노후 준비 다 돼 있으셔서 저희와 오빠네가 드리는 용돈 필요 없지만 제가 양가 공평하게 하자고 했어요. 결혼할 때 시댁보다 오히려 친정에서 해준 것이 더 많았고 저희 부부 맞벌이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 용돈만 챙겨드리는 것은 싫었거든요. 신랑도 동의했는데 시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상당히 기분 나빠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너네 부모는 없는 사람도 아닌데 우리 아들이 번 돈을 꼭 드려야 하냐는 말을 가끔 했어요. 너네 부모라는 소리도 기분 별로이고 우리 아들이 번 돈이란 말도 기분 나빴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며느리의 부모인 사돈을 너네 부모라고 부르다니요. 그리고 분명 신랑과 저 둘 다 일하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아들이 번 돈이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친정에 용돈 보내드리는 돈을 저희 부모님은 쓰지도 않으세요. 쥐고 계시다가 손주들 용돈으로 다 돌려주십니다. 그리고 친정 부모님과 외식을 하면 저희 부모님이 거의 계산하세요. 신랑이 친정 갔다 오면 가끔 그래요. 우리 또 오늘 남는 장사했네. 이러는데 저희가 친정에 매달 보낸 돈은 우리 아이 만날 때마다 주시는 용돈으로 거의 상계처리 되고 밥은 얻어먹었으니 남는 장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랑이 저희 부모님한테 죄송하다고 식당에서 계산을 하려 하고 뭐라도 챙겨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뭔가를 챙겨드리면 더 큰 것으로 돌아오니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돈에 관련된 것도 그렇지만 저희 부모님은 손주들을 끔찍하게 예뻐하시고 만나면 당신 자식들보다 며느리나 사위를 높여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저와 오빠가 서운하게 느낄 정도로요. 저희 아빠 작년에 퇴직하시고 여행 몇 번 다녀오셨습니다. 해외여행은 갈 수가 없어서 국내 여행만 다니셨어요. 어디 다녀오시면 그 지역 특산품을 싸다 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고맙다는 말은 전혀 없고 기분 나쁜 듯이 말했습니다. 너네 부모 쓸데없이 여행 다니며 돈 쓰러 다닌다고 하는데 제가 한 번은 이런 선물 받으면 고맙다는 말을 먼저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가 어른 가르치려 드는 천하의 싸가지 없는 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겨울에 저희 부모님이 저희와 오빠네 가족 전부 데리고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출발해서 일요일에 돌아왔는데 여행 비용 저희 부모님이 다 내주셨어요. 이때 시어머니 난리도 아니었어요. 너네 부모는 퇴직도 했으면서 자식들 돈으로 그렇게 놀러 다니고 싶냐고 하시는데 저희 부모님이 여행 비용 다 내주신다고 했다고 말했더니 여행을 가려면 둘이서 나가지 자식들 힘들게 뭘 여행을 데리고 가냐고 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언행이 거친 시어머니 때문에 기분 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지난달에 분가하기 직전에도 저희 부모님 여행 가시는 것을 가지고 시어머니는 뭐라고 하시더군요.
너네 부모는 뭘 그렇게 어딜 다닌다니? 그러다 퇴직금 다 쓰고 너네한테 손 벌리겠다? 노망이 났나? 뜬금없이 말하셨고 그때 너무 당황해서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부모님 그럴 분들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지금까지 고생하셨고 좀 쉬면서 여행도 다니시다가 곧 어디 공장이라도 나가서 돈 벌려고 생각 중인 분이라고 얘기하고 평생 돈 한 푼 벌어본 적도 없고 자식들이 주는 돈으로 살면서 남 험담이나 하는 어머니에 비하면 정말 훌륭한 부모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시어머니 별의 별 처음 듣는 온갖 쌍욕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저희 딸아이가 옆에 있다가 할머니 욕하면 안 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아이와 밖에 나와 있다가 남편에게 전화해서 다 얘기하고 친정으로 가 있겠다고 했습니다. 신랑이 저희 집 챙겨 나와서 저와 아이 친정에 데려다 주는데 시어머니 전화가 왔어요. 신랑이 어머니가 너무 하셨다고 말하고 저와 아이를 친정에 데려다 줄 것이라고 했더니 시어머니 또 뭐라고 소리 지르며 욕을 하더라고요. 친정에 가서 분가하기 전에 엄마 아빠와 같이 지내고 싶어서 왔다고 했는데 저희 부모님 내색은 안 하셨지만 어느 정도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친정에 있는 동안 신랑이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어머니가 너무한 것이다. 땡땡 엄마, 어머니와 다신 안 보겠다 하면 나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했더니 나중에 저에게 전화해서 여우 같은 XXXXX이라고 하며 또 온갖 쌍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듣다 말고 전화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사하는 날 집에 가서 짐을 빼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또 뭐라고 중얼거리고 있더라고요. 아무 말 못하고 짐만 빼서 나오면 후회할 것 같아서 시어머니에게 부모님에 대해 험담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할 때까지 여기 다시는 오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과 아이를 봐서 참고 살았는데 저희 부모님을 저에게 대놓고 험담하는 것은 못 참는다고 말했어요. 못 참으면 내가 어쩔 것이냐고 하길래 그러게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어머니에게 드리던 돈 끊는 것 말고는 없겠네요? 이랬습니다. 내가 뭔데 내 아들이 번 돈을 마음대로 하라고 하냐는데 나도 같이 벌고 있고 돈 관리 내가 다 하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혼하면 이혼했지 어머니에게 돈 줄 일은 이제 없을 것이라고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는 누구보다 건강하시니 일해서 혼자 쓰실 돈은 충분히 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벌어서 쓰고 남은 돈은 우리 부모님이 그러시는 것처럼 손주 용돈으로 쓰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짐은 신랑 보고 챙겨서 나오라고 하고 저는 먼저 나와버렸어요. 한동안 정신없이 이삿짐 정리하고 신랑과 얘기하는데 시어머니에게 드리던 돈을 신랑이 주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시어머니 무슨 돈으로 사시냐고 했더니 한동안만 그렇게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사과를 하든지 알아서 돈을 벌든지 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대로 놔두면 우리 사이도 안 좋아질 것 같아 걱정이 되고 아이 교육상으로도 안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었는데 안 받았어요. 문자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 할 말 있으시면 신랑과 통화하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저도 독하게 마음을 먹었지만 신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시어머니이지만 신랑에게는 어머니인데 신랑 마음이 좋지는 않겠죠. 저를 위해 힘든 결정을 내려준 신랑에게 고마운 마음입니다. 신랑은 시어머니에게 또 전화가 오면 돈 가지고 주도권을 잡으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떨리기도 해서 잘 못할 것 같습니다. 한동안은 이대로 마음 편히 지내려고요. 분가하는 날 시어머니에게 몇 마디 한 것 때문에 그래도 좀 시원하네요. 그 시어머니는 못된 마음 때문에 평생 모시고 살 며느리와 아들을 나가게 만들고 고행의 길을 가게 되었네요. 이제는 쓰니님 신경 쓰지 마시고 친정부모님이나 자주 뵈면서 마음 편히 사시면 되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